딸아이의 결혼식장에서 한복을 입은 엄마한테 동창들이 다가와 하는 말. 야, 너는 여전히 없어 보인다. 아직도 없이 살지? 딸 결혼식이라 우리가 다르게 할 줄 알았어. 주변 사람들이 눈치 보며 이들을 주시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다가와 경례를 합니다. 충성! 주변 분위기는 싸해지고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결혼식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갑니다. 신부 한서윤 양의 어머니 한명자 씨는 식장 한 구석, 그야말로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수한 연보라색 한복 차림이었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다른 하객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저기 봐. 한명자야. 뒤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입니다. 중학교 동창인 노수경 씨였습니다. 명품 드레스에 번쩍이는 목걸이를 걸친 그녀 옆으로 김미화 씨와 정영아 씨가 다가왔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네. 근데 여전히 촌스럽다. 미화가 속삭였습니다. 아직도 대전 산다며? 남편도 일찍 죽고 혼자 애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을 거야. 영아가 동정하는 척하면서도 비웃는 투로 말했습니다. 수경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찍자. 동창회 단톡방에 올릴게. 세 사람은 멀찍이서 한명자 씨를 향해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지만 한명자 씨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고도 모른 척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딸은 의사와 결혼한다며 내 딸은 대기업 간부랑 결혼했고 그런데 제 딸은 뭐하는 남자랑 결혼하는 거야?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명자 씨의 등 뒤에서 계속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 들었는데 신랑이 공무원이래. 그것도 그냥 말단. 에이, 그래도 공무원이면 괜찮잖아. 아니야, 진짜 말단이래. 월급도 얼마 안 된다고. 한명자 씨는 가만히 앉아서 딸의 행복한 모습만 바라봤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말들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죠. 마치 들리지 않는 것처럼요. 수경이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명자 근황 키읔키읔 여전히 촌스럽네. 애들은 잘 키웠나 봐. 곧바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진짜 안 변했다. 우리만 늙었나 유유. 근데 저 한복 어디서 산 것 같아? 시장에서? 식장 안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한명자 씨 주변만은 묘하게 차가운 공기가 흘렀죠. 다른 하객들도 슬금슬금 그녀를 쳐다보며 무언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분이 신부 어머니세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좀 소외되어 보이네요. 아마 시댁 어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나 봐요. 한명자 씨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저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 순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식이 진행되면서 하객들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수경의 남편 박대성 씨가 들어오자마자 누군가와 긴급히 통화를 시작했거든요. 여보, 무슨 일이야? 수경이 물었지만 대성은 얼굴이 굳어진 채 통화에만 집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끄는 대성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신?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대성은 방산업체의 중견 임원이었거든요. 최근 공군과의 대형 계약을 따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었죠. 김미화의 남편 이철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국방부 산하기관의 고위직이었는데 갑자기 부하 직원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내일 예정된 회의가 갑자기 취소됐다고. 뭐, 왜?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라고 하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철수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정영아의 남편 조민호 씨는 국회의원 보좌관이었습니다. 그 역시 이상한 연락을 받았죠. 의원님이 갑자기 오늘 약속을 모두 취소하셨다고요? 네, 갑작스럽게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하시면서 세 남자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자신들과 관련된 일들이 갑자기 꼬이기 시작한 것이죠. 한명자 씨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녀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수경아. 갑자기 한명자 씨가 수경을 불렀습니다. 명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수경이 다소 어색하게 대답했죠. 고마워. 뭐가? 딸 결혼식에 와줘서. 한명자 씨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와야지. 우리 동창인데. 수경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죠. 그런데 명자야, 요즘 뭐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아직도 대전에 살아. 응, 힘들지? 혼자서 애들 키우고. 괜찮아. 애들이 다 컸으니까. 대화는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수경은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 순간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세요? 정장 차림이 범상치 않은데요. 차에서 내리시는 모습이 뭔가 대단해 보여요. 하객들이 하나둘씩 입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려는 것 같았어요. 한명자 씨만이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83년 충청북도 단양의 작은 농촌 마을. 가난한 농가의 장녀로 태어난 13살 한명자는 매일 새벽 5시면 눈을 떴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에 그녀는 혼자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죠. 명자야, 뭐하냐?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하늘 보고 있어요. 하늘이 뭐가 그리 좋다고. 비행기가 지나가거든요. 저 위로. 명자의 눈에는 별이 반짝였습니다. 새벽 하늘을 가르며 지나가는 비행기를 볼 때면 그녀는 꿈을 꿨거든요. 언젠가는 자신도 저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요. 학교에서의 명자는 늘 혼자였습니다. 야, 한명자, 또 비행기 책 보냐? 촌티나게 비행기나 좋아하네. 여자애가 왜 그런 걸 좋아해? 아이들의 놀림은 매일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개의치 않았어요. 도서관에서 빌린 항공역학 책을 꼭 안고 다니며 쉬는 시간마다 혼자 읽었죠. 선생님, 공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어느 날 명자가 담임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공군? 왜 갑자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명자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여자가 조종사가 되기는 힘들어. 그래도 되고 싶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명자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수학, 과학, 영어. 공군사관학교에 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목을 혼자 힘으로 공부했죠. 명자야, 그만 자라. 너무 늦었다. 조금만 더요, 엄마.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할 텐데. 괜찮아요. 저는 꼭 하늘을 날 거예요. 명자의 방에는 비행기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잡지에서 오려낸 전투기 사진, 항공 잡지에서 본 조종사 사진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꿈이었어요. 마을 아이들은 명자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쟤는 정말 별종이야. 여자애가 무슨 비행기를 좋아해. 나중에 시집도 못 갈 거야. 하지만 명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공부했죠. 밤늦게까지 문제집을 풀고 새벽에 일어나서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하늘을 난다는 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명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훗날 그녀의 딸과 손녀에게도 전해지게 될 소중한 말이었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명자는 본격적으로 공군사관학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체력 단련은 물론이고 면접 준비까지 혼자 해냈어요. 명자야, 정말 공군사관학교에 갈 거야? 네, 엄마. 합격하면 정말 좋겠다. 꼭 합격할 거예요. 명자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 확신은 결국 현실이 되었죠. 1993년 3월 공군사관학교 입학식. 한명자는 전체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수석이라고. 실전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몸도 작고 힘도 약해 보이는데 과연 버틸까? 남자 동기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훈련 첫날 명자는 모든 남자 동기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체력 테스트, 학과 시험, 비행 시뮬레이션 모든 분야에서 1등이었죠. 야, 한명자. 동기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너 진짜 조종사가 되려고? 당연하지. 여자가 날개를 달아봤자 장식이야. 실전에서는 쓸모없어. 그럼 실력으로 증명해주지. 명자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만 보였죠. 첫 실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T-50 훈련기에 오르는 순간 명자의 마음은 뛰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순간이었거든요. 허불어, 준비됐나? 교관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렸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명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긴장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태연하게 기체를 조작했죠. 와, 저 여자 정말 대단하다. 첫 비행인데 저렇게 안정적일 수가 있나? 동기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착륙 후 교관이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한명자, 정말 첫 비행이 맞나? 네, 교관님.
믿기지 않는군. 20년간 교관을 해봤지만 이렇게 타고난 조종사는 처음 봐. 그날부터 명자를 보는 동기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조롱과 무시에서 존경과 인정으로 바뀌었죠. 2학년이 되자 명자는 전투기 조종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F-5 전투기였어요.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훈련이었지만 명자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명자, 너는 정말 특별해. 동기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뭐가? 무서울 게 없어 보여. 하늘에서만큼은 무서워. 하지만 더 설레어. 명자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4학년 때 명자는 전체 1등으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우수 조종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죠. 한명자 소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장님. 앞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를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명자는 그날 밤 혼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릴 때 단양 마을에서 봤던 그 하늘이었어요. 이제 그 하늘을 자신이 지키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중2로 진급한 명자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결혼과 출산이었죠. 첫째 아들을 낳은 후 명자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육아와 군 생활을 동시에 해야 했거든요. 명자야, 군대 그만두고 애나 키워. 시어머니의 핀잔이 계속됐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애를 남에게 맡기고 하늘을 날아다녀. 하지만 명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아이를 돌보고 낮에는 비행 임무를 수행했죠. 밤에 다시 돌아와서 아이를 재우고 늦은 밤에는 군사학을 공부했습니다. 2002년 둘째 딸 서윤이가 태어났습니다. 더욱 힘든 시간이 시작됐죠. 어느 날 밤 서윤이가 갑자기 고열이 났습니다. 하필 그날은 명자가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는 날이었어요. 소령님, 큰일 났습니다. 부하 장교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따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명자는 고민했습니다. 근무를 이탈할 수는 없었지만 딸이 걱정됐거든요. 내가 대신 서겠습니다. 부하 장교가 자원했습니다. 안 돼. 내 책임이야. 소령님,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군인으로서의 책임도 중요해. 결국 명자는 근무를 마친 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서윤이는 괜찮았어요. 그날 밤 명자는 서윤이와 함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엄마, 저 별들이 뭐야? 저건 별이야. 서윤이만의 별이 있을 거야. 내 별? 응, 넌 내 별을 봐. 엄마는 내 하늘이 되어줄게. 명자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다짐했어요.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이죠. 시간이 흘러 2005년 명자는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와 군 생활의 균형은 어려웠어요. 엄마는 왜 맨날 바빠?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하늘을 지키고 있거든. 하늘을 지켜? 응. 서윤이와 오빠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럼 엄마는 슈퍼히어로야. 비슷하지. 명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만 보여주려 했죠. 어느 날 명자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명자는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명자야, 이제 군대 그만두지 그래. 친정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직 못 그만둬요. 왜? 이제 애들 키우기도 힘들 텐데. 제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어요. 명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했죠.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2010년대 중반, 서울의 한 고급 카페. 노수경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확실해? 한명자가. 네, 확실합니다. 공군작전사령관까지 올라갔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 돼. 수경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 가난한 농촌 소녀였던 명자가 공군의 최고 위직까지 오르다니요. 사실 수경은 명자의 근황을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산업체에 다니면서 군 관련 정보를 종종 들어왔거든요. 여보, 한명자라는 이름 들어봤어? 한명자? 혹시 공군 한명자 말이야? 응, 내 중학교 동창인데. 그분이 내 동창이야? 대단한 분이신데. 왜? 공군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야. 여성 최초로 전투조종사가 되셨고 지금은. 그때까지만 해도 수경은 명자의 진짜 위치를 몰랐습니다. 2023년 수경은 우연히 명자의 정확한 직책을 알게 됐습니다. 여보, 한명자 중장님이 어떤 분이야? 한명자 중장, 공군작전사령관 말이야. 왜? 아는 사람이야? 네, 내 중학교 동창이야.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한명자 중장님이 내 동창이라고? 응. 와, 대박이다.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아. 그날부터 수경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조롱했던 친구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동창회 단톡방에서 명자를 놀리는 메시지들을 볼 때마다 수경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도 없었어요. 명자 본인이 자신의 직책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2024년 여름 수경은 명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명자야, 안녕. 나 수경이야. 수경아. 웬일이야? 그냥 안부 물어보려고. 고마워. 요즘 뭐해? 그냥 일하고 있어. 명자는 여전히 자신의 직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의 결혼 소식을 들은 수경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 거죠. 수경은 비밀리에 현역 및 예편 장성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명자 중장님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한명자 중장님이요? 네, 따님 결혼식이 있는데. 아, 그렇군요. 혹시 참석 가능하신지요? 물론입니다. 한명자 중장님을 위해서라면. 수경은 총 10여 명의 장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두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했죠.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그분이 제 친구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너무 무시해서요. 아, 그렇군요. 한명자 중장님을 무시한다고요? 네.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요. 그럼 제대로 알려드려야겠네요. 수경은 명자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선물이 되길 바랐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식장 입구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들의 옷차림은 평범한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공군 예복이었어요. 저분들은 누구세요? 군인들인가 봐요. 왜 갑자기?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현역 공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작전사령관, 교육사령관, 각 비행단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박대성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분이 공군 참모총장이야. 수경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분이 우리나라 공군 최고 책임자야. 근데 왜 여기에? 이철수와 조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평소 우러러보던 고위 장성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죠. 장성들은 조용히 한명자가 앉아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성! 공군 참모총장이 한명자를 향해 경례를 했습니다. 그 뒤로 모든 장성들이 한 사람씩 명자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식장 안이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뭐지? 뭐야? 왜 저분들이 경례를? 하객들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경, 미와 영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조롱했던 한명자에게 대한민국 공군의 최고 위층들이 경례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명자 중장님, 따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모총장님. 명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중장님, 누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명자가 중장이라고. 서서히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자는 단순한 농촌 출신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작전 사령관이었던 것이죠. 어머나, 이럴 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동창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대성은 급히 명자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따내려고 애썼던 방산 계약의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명자였던 것이죠. 이철수와 조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그동안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한명자 중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전투조 종사이시며 현재 공군작전 사령관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한 장성이 하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올해로 군 복무 31년 차이시고 우리나라 방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식장 안이 다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명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농촌 출신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고의 군인이었죠. 결혼식이 끝난 후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수경이 조심스럽게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자야, 수경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우리가 너무 몰랐어. 명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말 안 했으니까. 왜 말 안 했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어. 진짜는 자랑 안 하거든. 수경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미화와 영아도 다가와서 사과했지만 명자는 담담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다들 몰랐던 거니까. 하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그날 밤 명자는 수경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경아, 고마워. 뭐가? 오늘 이렇게 해줘서. 당연한 거야. 친구인데. 그런데 말이야. 명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앞으로는 좀 조심해.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무슨 뜻이야? 너희 남편들 말이야. 수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명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경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결혼식 다음 날부터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대성의 회사는 공군과의 대형 계약에서 전면 탈락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도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했죠. 대성아, 무슨 일이야? 수경이 물었지만 대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거든요. 이철수는 갑작스럽게 전방 외곽 지역으로 전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부장님, 갑자기 왜? 모르겠어. 윗선에서 내려온 명령이야. 조민호는 국방위원회 위촉이 무산됐습니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자리였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선정된 거예요. 의원님, 왜 갑자기? 미안하다, 민호야. 윗선에서 반대가 심해서. 누가 반대를 했습니까? 그건 말할 수 없다. 세 사람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이죠. 며칠 후 수경이 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자야, 왜? 우리 남편들 일이. 혹시 너가? 나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명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경아, 나는 내일만 했어.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부적절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도 내일이거든. 수경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명자는 딸 서윤이와 손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망원경이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야? 망원경이야. 이걸로 별을 볼 수 있어. 별? 응. 하늘을 본다는 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렇지. 할머니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야. 나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내가 원한다면 뭐든 될 수 있어. 명자는 손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기억해. 진짜 강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이야. 그날 밤 명자는 혼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릴 때 단양에서 봤던 그 하늘, 공군사관학교에서 꿈꿨던 그 하늘,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온 그 하늘을 말이죠. 하늘을 지킨다는 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명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이제 세 번째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죠. 며칠 후 노수경은 동창회 단톡방에 조용히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한명자는 여전히 대전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들이 몰라보는 것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날 한명자에게 모두가 격려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진정한 실력과 인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한명자의 조용한 복수는 폭력적이지 않았지만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위치에서 정당한 일을 했을 뿐이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교훈이 되었습니다.